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월요일 첫 번째 아침 영상 되겠습니다. 소시가 최근 이 목소리가 좀 많이 울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최대한 좀 흡음재를 이 녹음하는 환경에 많이 좀 치워넣었는데 좀 며칠 전보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바로 한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월요일 첫 번째 깜놀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전달드린 이야기가 정말 많죠?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좀 느린 것 같지만 한 발 한 발 확실히 걸어가는 이 행보를 영웅시대라면 저와 같은 유튜버는 둘째 논다 치더라도 우리 임영웅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나 응원하고 계시는 수많은 영웅시대 그리고 소천사님들만큼은 임영웅님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볼 땐 우리 팬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소식을 분명히 선물 같은 소식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추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웅시대분들 사실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속상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했으면 이 뮤직뱅크는 아예 투표가 사전투표조차 진행되지 않았고요. 인기가요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쇼 챔피언에서 임영웅님의 멋진 1위 쾌거 소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쇼 음악 중심에서 보여줬던 임영웅님의 이관왕 소식. 사실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중요할까요?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1등, 2등 하는 거 물론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는 숫자라던가 결과만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가수예요. 특히 어제 올라온 뉴스 기사 중에서 제가 전달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연말에 다가올수록 이런 시상식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이미 개최가 확정이 됐죠. 심지어 글로벌 K-팝 축제가 열릴 것을 예고하면서 D-Day 100일이다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개최한 지 5년 만에 국내 최고의 가요 시상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예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그동안 K-팝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 시상식이었는데 자,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아시다시피 우리 임영웅 님도 이곳에 등장을 하여 멋지게 수상을 했었죠. 특히 방탄소년단 역시 매 시상식마다 상을 휩쓰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글로벌 K-팝 팬덤들이 모두 집중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K-팝 팬들의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세대 아이돌 대표 그룹에게 주어지는 포스타상 부문이 사전투표를 거쳐 10팀의 후보를 가렸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26일까지 본선 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아무래도 앞서고 있어요. 임영웅님이 아이돌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표에서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우리 임영웅님이 등장을 하려면 신곡 모래 알갱이 또는 이 10월 이전에 발매된다라고 예상했을 때 또 다른 싱글 앨범 무슨 노래가 됐던지 간에 임영웅님의 이 싱글 앨범 노래들이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지금 같은 열정의 스밍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상 후보 부문을 보면은 올해의 아티스트부터 핫 초이스, 핫 스테이지 오브 디 이어 등 전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만약 우리 임영웅님이 등장하지 못한다면 물론 등장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장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요. 하지만 정규 앨범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잘 기억해 보시면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한 곡으로 임영웅님이 휩쓸었던 시상식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어로라는 노래로도 임영웅님은 멜론뮤직 어워즈부터 이제 나만 믿어요까지 각종 시상식을 휩쓸었기 때문에, 비록 정규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음악방송 프로그램들보다는 이런 10월달부터 열리는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의 수상 모습을 우리가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적어도 이상한 방송 점수, 음악 방송들만의 잣대가 놓여져 있는 이런 집계 방식보다는 적어도 시상식 때가 좀 더 공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 2023년 가장 첫 번째로 열리는 시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상식에서도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를 하려면 지금 신곡 모래알갱이, 만약 임영웅님이 그 이후에 10월달부터 열리는 시상식 사이에 또 하나의 싱글 앨범이 만약 발매를 한다면 그 노래까지 정말 열띤 스밍을 통해서 우리 임영웅님이 연말 시상식에서 멋진 모습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다. 그런 실질적인 근거 데이터는 이런 투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임영웅 26주차 남자 투표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트로픽 위클리 6월 26일에서 7월 2일에 열린 26주차에서 임영웅님이 무려 89만 7천 표, 2위의 정동원 군이 48만 표, 장민호님이 46만 표. 이 두 사람의 투표수를 다 합쳐야 임영웅님의 압도적 1위의 투표량에 비한다라는 걸 보면 확실히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인기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어제 한국과 일본의 이 아시안컵 축구 경기 있었던 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유소년 아시안컵 경기였죠?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뭐 저도 경기를 봤지만 중간에 투장권만 없었다면 충분히 해볼 만했어요. 6대 0, 4대 0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막 아시아권에서 정말 대승을 거두면서 올라온 결승전이었는데 아쉽게도 하필 일본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 매니아인 임영웅님 이 경기 안 봤을까요? 충분히 응원하면서 이 축구 경기를 관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임영웅님도 많이 속상했을 것이고 이 경기를 본 소천사님들이 계신다면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뭐 졌어도 잘 싸웠다. 일명 젖잘싸죠. 이 국가대표 아직 어린 이 선수들을 많은 응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임영웅님도 실제로 풋살도 거의 매주 동호회 사람들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특히 어제 있었던 축구 경기 아마 임영웅님도 응원하며 관람을 했을 겁니다. 에너지를 잘 충전해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휴식이 있을 때 충분한 달리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임영웅님 역시 휴식을 취하면서 2집 앨범 준비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행보, 세계 무대를 위한 각종 준비를 아마 열심히 해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근황 소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재밌는 부분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77억의 사랑이라는 JTBC 방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임영웅님이 수년 전에 등장을 했었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JTBC의 간판 예능 방송이죠.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죠? 바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때 영어 선생님이 되어줬던 타일러라는 방송인이죠. 자세히 보니까 팬분들 사이에서 임영웅님과 이미 타일러 영어 선생님이 이미 수년 전에 만났었던 인연이다 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 전 세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축구 얘기가 나오면 다들 민감해져가지고 임영웅님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 또 얼마나 자부심이 강력합니까? 심지어 1년밖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 임영웅님과 타일러 씨가 이렇게 만났었다라는 재밌는 장면을 제가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고 위상을 알 수 있는 임영웅님의 소식들이 질비한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꼬집었던 이 스님에 대한 이야기, 도연 스님에 대한 이야기, 제발 임영웅님과 함께 엮지 말아달라고 제가 간곡한 부탁을 했지만 물론 기자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웅시대 분들 또 많은 유튜버들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유만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 스님분도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해서 올리는 이런 행태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유튜브 영상은 봐줘서도 안 되고 시청해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제가 임영웅님의 깜놀할 등장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 소식이 뭐예요? 강아지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애견 미용샵,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야죠. 근데 이 애견 미용실에 임영웅님의 간접 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어린 영웅시대 분이요. 사실 이 강아지 미용을 시키기 위해서 샵에다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데 글쎄 이 전화를 건 전화번호의 컬러링이 모래알갱이 노래가 쫙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러 이 노래 아는 척은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다니던 애견 미용실 샵인데 요번 모래알갱이에서 대통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미용실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강아지 미용 끝났으니까 이제 아이 데려가세요 라는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미용이 끝나면. 근데 그 미용이 끝날 때 일부러 전화를 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전화 건 분이 컬러링을 길게 들을 거 아니에요. 컬러링은 아시다시피 전화 걸었을 때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나오는 벨소리가 아닌 통화 연결음이죠. 근데 그렇게 일부러 늦게 받으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이 미용을 해주신 이 미용샵 선생님이 어머 저랑 컬러링이 같네요 라고 너무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임영웅 좋아하시냐라고 오히려 이 애견샵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아지 주인 되는 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서로 막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샵에 방문해서 강아지를 데려갈 때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도 아티스트의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만큼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이 숫자가 구독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고 공식 팬카페도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영웅시대 분들의 규모가 그야말로 제대로 난리가 났다. 이런 가운데 임영웅님이 해외 무대로 세계 무대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외 팬들이 늘어나면 그 규모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르는 해외 무대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는 역시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가히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회수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2위에 아이브, 3위에 여자 아이들 이렇게 위치한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임영웅님의 이 글로벌 파워는 집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래알갱이가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의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덕분이죠. 그런데 6위에 놀랍게도 런던보이, 8위에 폴라로이드.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전체 순위 중에 1위에 모래알갱이, 6위에 런던보이, 8위에 폴라로이드까지. 요렇게 순위가 쫙 위치했습니다. 전주 대비로 비교한다면 이 런던보이가 살짝 10위권으로
있었던 순위가 이번 주에 8위까지 올라오면서 탑 10 안에 임영웅님의 노래 3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순위 중에서 말이죠.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실질적인 음원 파워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엔 26초차 유튜브 인기가수 순위입니다. 자, 인기가수 순위를 쭉 살펴보니 어떻게 되어 있죠? 유튜브 내에서 인기 순위 중에 1위에 아이브, 2위에 르세라핌, 3위에 아이들, 그리고 4위에 임영웅님, 5위에 뉴진스. 자, 이렇게 쟁쟁한 걸그룹과 아이돌 상위에서 임영웅님의 순위가 눈이 부시는 거는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어마무시한 활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이 소씨가 내리는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과가 여기에서 끝이냐?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화제성 탑 10에만 2번 들어간 이름, 연예대상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기안84라는 예능인인데, 자, 이 기안84라는 예능인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 이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가 굉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 이 기안84가 이 예능 프로그램 런칭을 할 때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언급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배정되어 있어서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작 발표회에서 말하면서 한번 엄청 화제가 됐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기안84라는 예능인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기록을 새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예대상 후보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안84라는 예능인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어마무시한 모습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모습이 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쌍천만 범죄도시와 영웅시대 4050 극장 방문을 이끌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범죄도시가 엄청난 관객 수를 끌어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극장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개봉 32일째인 지난 1일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며 5년 만에 드디어 쌍천만 영화로 등극한 범죄도시, 그리고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4050 세대의 극장 방문을 이끈 것으로 확인이 됐다. CGV 측에 통하면 2023년 상반기는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10대에서 30대 관람객을 주도했다면 범죄도시와 I'm Hero The Final은 40대에서 50대의 방문을 이끌어내며 포텐셜이 커졌다. 보면은 이 범죄도시의 관객 비중이 20, 30대가 60%, 40, 50대가 36%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탄소년단의 예전 Yet to Come in Cinema, 똑같은 콘서트 영화였죠. 그리고 I'm Here The Final 등의 흥행으로 올 1분기에만 37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면서 상반기에 지난해 실적을 초과 달성시킨 거죠. CGV 측은 올해 말에는 콘서트, 뮤지컬, 게임 등 극장에서 즐기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 관객 수들이 몰리면서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이 CGV가 사실 최근에 많이 힘들어졌죠?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은 지금 또 다른 1000만 관객의 기록을 낸 바로 범죄도시죠. 이 범죄도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 영화계의 새로운 기록과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임영웅님 예능 방송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TV에서 많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던데, 물론 마음에서 멀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 얼굴을 자주 보고 싶다. 예능 방송에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매번 강조하지만 임영웅님은 다 계획이 있다. 자신만의 음악가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단순히 돈만 보고 가수 활동을 했다면 행사를 많이 뛰면 될 일. 하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임영웅님은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대표적인 중요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소씨가 직접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후 다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다면 제 영상을 보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한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발췌한 내용이에요. 자, 보면 이 박진영 씨가 우리나라 3대 기획사의 대표 수장이죠. JYP, YG, SM.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의 하이브까지 4대 천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 JYP, 박진영 씨는 정말 악착같고,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저 자리에 성공 신화를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가수로서도 성공을 했고, 이렇게 소속사의 대표로도 성공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박진영 씨의 마인드와 인생의 방향성이 임영웅님과 굉장히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한번 내려보면 이 집사부일체라는 SBS 방송 프로그램에 박진영 씨가 등장해서 자신의 인생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공하고 싶었다. I want to be successful. 그러니까 나는 성공을 원했었다. 그런데 그걸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박수를 칠 만큼 완벽한 성공을 이뤘다고 해요. 왜냐면 박진영 씨가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수입을 올렸거든요. 소속사의 대표로서 뭐 원더걸스부터 해가지고 뭐 2AM, 2PM 빵빵 터집니다. 있지까지 많은 걸그룹과 아이돌들의 성공신화, 뭐 G.O.D도 있었죠. 그러니 1,000억 원의 엄청난 부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박수를 칠 만큼 완벽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바로 박진영 씨인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쓸쓸하고 허전하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꿈을 이루고도 허무함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니까 I want to be respected. 나는 존경받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 책을 읽고 싶다면은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그냥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그 책을 읽고 싶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으로서 읽어보고 싶으려면 존경스러운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박진영 씨가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uccessful, 성공한이라는 의미와 respected, 존경받는 뜻의 단어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뉜다고 해요. 그냥 결과만 좋다면 그것은 successful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정까지 좋다면 그때는 respected가 된다고 해요. 진정한 영향력은 바로 존경, respected에서 쏟아진다라고 박진영 씨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거, 편법적인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successful,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평가는 받을지 몰라도 respected, 존경심이 우러나는 사람이 되려면 과정조차 투명하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respected, 존경심이 생기고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닐까요? 임영웅님이 성공한 인생, 결과만을 중시한 successful의 인생을 살았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띄고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하고 나아가서는 뭐 주구장창 어차피 우리 팬들이 구매해주겠지라는 마인드로 그냥 노래를 막 집어냈을 겁니다. 기계 공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임영웅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 한 곡에도 정성을 다들였고요. 완벽과 만전의 만전을 기해서 녹음했던 걸 다시 갈아엎으며 다시 재작업에 들어갈 만큼 1집 정규 앨범을 굉장히 중요하게 어렵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집 앨범 역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만약 successful,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모토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2집 앨범 6개월에 한 번씩 나왔을 겁니다. 앨범이 6, 7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가수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앨범의 노래 개수는요, 4곡, 5곡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만 벌려고 했다면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임영웅님은 과정까지 좋아야 하는 respected, 존경심이 우러나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발휘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가수라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상식에서 요즘 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시상식 때의 임영웅님의 소감 발표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만약 이런 리스펙티드라는 과정까지 중요시하는 마인드가 없었다면 지금 사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예능방송 활동과 엄청나게 많은 공연과 엄청나게 많은 앨범을 발매했을 겁니다. 퀄리티, 완성도, 임영웅님이 추구하는 음악 방향 그런 거 필요 없죠. 이 앨범은 트롯만 불러서 내고 이 앨범은 발라드만 불러서 내고 이 앨범은 댄스곡만 불러서 내고 예능방송에 나가서 고정 프로그램 6개, 7개 물론 그런 삶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삶도 성공한 삶이에요. 하지만 respected, 존경심까지 우러나게 만들려고 한다면 임영웅님처럼 과정까지 하나하나 장인정신으로 만들어 나가는 행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지연되고 있고 2집 앨범이 지연되고 있는 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박진영 씨의 저런 소신 발언, 저런 증언을 통해서 임영웅님의 삶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임영웅님과 이 박진영 씨가 말했던 respected라는 이 인생의 전반적인 깨달음, 어찌 보면 임영웅이란 가수는 우리보다 더 빠르게, 어쩌면 박진영 씨보다도 더 빠르게 그 부분을 캐치하여 하나하나 중요한 걸음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굉장한 임영웅님의 마인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될까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K-POP 그룹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진입을 했고 1위를 차지했고 국내 주요 가요 시상식 힙3 싹3 자, 하지만 이 방탄소년단의 결과물은 굉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방시혁 대표와 방탄소년단 단순한 소속사의 대표와 가수의 관계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 방시혁 의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시혁 대표와 방탄소년단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과 신재원 대표님의 사례와 굉장히 비슷한 출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는요. 방탄소년단을 선보일 당시만 해도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방탄소년단은 해를 거듭할수록 글로벌 입지를 넓혀갔는데 이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은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는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히트를 전신으로 한 현재의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초대형 기획사, 초대형 글로벌 기획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마치 임영웅님과 신정원 대표님의 물고기 뮤직이 시작은 굉장히 작은 1인 기획사였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걸그룹 하나로 글로벌 초거대 기업을 만들어낸 방시혁 대표의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처럼 임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 물고기 뮤직도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느냐?
이 빅히트가 중소기획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탄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기까지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의장은 늘 함께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오고 있는 멤버들과 방시혁 대표 사이에는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이 방시혁 대표가 지난 2017년 방탄소년단이 한국 앨범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의 탑 소셜 미디어 아티스트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을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의 실력을 100% 완전히 다 발휘하지 않았다. 라며 멤버들을 자신한 거죠. 멤버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멤버들과 회사 모두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무렵 그 비결에 대해 질문하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진정성 있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멤버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래는 물론 같은 세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아티스트 임영님의 지금 노래의 장르의 다변화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했었던 트로트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왜 계속 임영님의 장르가 바뀌는지 모르겠다. 이런 아쉬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방탄소년단처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음악, 이제는 아예 싱어송라이터로서 대작곡을 내고 있죠. 방탄소년단 역시 이른 시기부터 멤버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그 자작곡을 발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음악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적 무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방시혁 대표는 데뷔 전부터 방탄소년단에게 항상 믿음을 주는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멤버들은 데뷔 전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고 자존감도 낮았던 것 같다. 우리 회사가 브랜드 파워가 없다 보니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끊임없는 의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충분히 믿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왜 의심하냐?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건 마치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르자라고 이야기했던 신정훈 대표님이 그 무명이었던 임영웅님의 인성 하나만을 보고 선택하여 지금껏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의 비결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방시혁 대표가 최근 이 설명회에서 방탄소년단은 우리의 시작점이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줬던 원동력이다. 팬덤인 아미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역시 똑같습니다. 임영웅님, 신정훈 대표님, 영웅시대처럼 방시혁 대표, 방탄소년단, 아미라는 팬덤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은 이 방시혁 의장에 대해 항상 건강한 조언을 받는 존재로 표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시혁 대표님이 평소에도 초심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환경이 변하고 서 있는 위치가 변하는데 초심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의 상황과 위치에 어울리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말인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인드가 굉장히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팩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방시혁 대표가 이야기한 이 마인드 생각해보면 초심을 잃지 않는 초지일관의 모습 중요하지만 이 가수가 글로벌 가수가 되고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는데 무명 시절 때에 뭔가 겸손하고 조용하고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그 위치에 걸맞는 당당함과 자신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임영웅님 역시 그러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댄스를 전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했다면 이제는 춤신추망이라고 자신감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죠.
굉장히 그 위치에 걸맞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걸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난 뒤부터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는 좀 더 캐주얼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방시혁 프로듀서와 행복한 삶을 위해 자주 이야기한다.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지금처럼 음악과 공연을 계속하는 그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 지금 주체적인 마인드가 임영웅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에게 예능방송에 출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은 마이리트 히어로를 제작하게 됐죠. 앞으로도 예능방송에 최대한 모습을 드러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가 세계 최고의 가수와 소속사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건 음악과 공연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자, 방시혁 대표와 이 방탄소년단의 인터뷰 6월 7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소씨가 직접 발췌했고 제가 직접 찾아낸 내용입니다. 무려 거의 한 달 전 기사죠. 만약 이것과 비슷한 영상이 차후에 올라온다면 소씨의 영상을 참고했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